저는 항상 바쁜 편이긴 해요. 아, 시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네네. 바쁘신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네. 혹시 출근 보통 몇 시에 하세요? 10시가 오픈이라서 저는 네. 9시 10분까지는 도착하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유니폼을 집에서 입고 오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집에서부터 입고 오는 게 편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집에서 출근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출근할 때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15분에서 네. 20분이요? 원장님, 그럼 오픈하시는 루틴이 따로 있으신가요? 우선은 전자기기를 다 켜고요. 네. 커튼 먼저 하고 치고 우선 청소부터 먼저 저는 시작해요. 환기랑. 아, 그럼 청소는 매일 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 아직 뭐 날씨가 덜 추워서 연말 분위기는 안 나는데 그래도 우선은 켜서 고객님들한테 좀 분위기라도 좀 그렇게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샵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원장님, 그러면 인테리어 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신 부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맨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여기 인포메이션 그리고 여기 부분을 제일 신경을 썼어요. 가장 먼저 들어왔을 때 보인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쪽에 신경이 더 가더라고요. 인포 예뻐요. 감사합니다. 거울도 엄청 크네요. 네, 맞춤 제작해가지고 조금 분위기를 좀 화사하게 그리고 사진도 한 번씩 찍어서 올리실 수 있게 한번 마련해봤어요. 하긴 요즘 포토존이 없는 데가 없죠. 벽 타일 같은 경우를 제일 많이 신경 쓰긴 했어요. 네. 다른 샵이랑 조금 차별화를 많이 두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매일 아침 이렇게 출근하셔가지고 청소하시는 거세요? 네. 맨 처음에 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고객님 오시기 전에 베드랑 또 시술 준비 먼저 하고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출근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혹시 어떤 거예요? 우선 네이버 제가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달려있는 어제 오신 고객님들 리뷰 같은 거 답변 먼저 해드리고 네네. 프로그램 켜서 오늘 오실 고객님들 확인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할 일이 많네요. 네. 오자마자부터 시작해야 이거부터 시작해야 제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오늘 첫 번째 손님은 혹시 어떤 손님인가요? 오늘은 연장 고객님이시고요. 네네. 매번 오시는 고객님이시기도 한데 또 꾸준히 한 달 한 달 매번 오시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처음 방문하시는 거세요? 아니요. 여기 샵을 다니시는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가 잘한다고 네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오게 됐어요. 그럼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셔서 계속 오시게 되시는 거예요? 제 눈 모양에 맞게 시술을 잘해줘요. 그러시구나. 네, 다른 데 가서는 제 눈에 안 맞게 그 시술이 돼서 불편했는데 네네. 여기는 제 눈 모양이랑 이제 길이감이랑 다 알아서 잘 맞춰주니까 네.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런 점이 좋아요. 그러시구나. 네. 원장님, 그럼 제일 바쁜 시즌이 혹시 언제세요? 시즌이라고 하면 보통은 명절 전후나 뭐 매달 있는 이벤트 있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지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럴 때가 제일 바쁘긴 한데 그래도 저는 항상 바쁜 편이긴 해요. 시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네네. 바쁘신다. 네네. 네. 그러면 속눈썹 시술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우선은 먼저 위생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민한 부분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위생이 먼저 되지 않으면 불편함이나 또 뭐 안구 질환 등이라든지 그런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위생이 가장 중요하군요. 네네. 그러면 일하시면서 가장 힘드실 때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힘든 거는 저는 이제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약속을 잡고 오시면 이제 그 시간은 항상 비워두는 편인데 1인샵이라서 네네. 그때 노쇼가 생기거나 아무 말 없이 안 오시는 고객님들이 생겼을 때 네네. 그때가 제일 조금 힘이 빠지긴 해요. 아, 그렇죠. 혹시 연장이나 속눈썹 팜을 할 때 그 꿀템이나 꿀팁이 혹시 있으실까요? 연장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모근 파악 이게 네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이렇게 가지런히 눈 두덩이에 이렇게 잘 네. 올라갈 수 있게 일직선으로 될 수 있게 잡아주시는 게 네네. 결 잡는 데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하시면서 혹시 제일 보람차셨을 때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누워 계시고 나서 시술이 끝난 다음에 네네.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네, 좋아요. 라고 반응이 뭐 그렇게 딱히 만족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이제 리뷰가 올라왔을 때 아, 리뷰. 네, 포토 리뷰 같은 것도 엄청 정성스럽게 써주셨을 때 너무 감동해가지고 또 지나가시다가 이쪽은 동네에 사시는 고객님인데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베이킹 하신 거 저한테 나눠 먹자고 또 주시고 가신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조금씩은 사소한 게 감동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지금 속눈썹 샵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되거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창업을 하기 전에는 자격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시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우선 실습을 가장 먼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손에 기술이 익히지 않고서 그냥 손님 눈에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먼저 하시게 되면 그건 너무 큰 실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창업하시기 전에는 내 기술이 어느 정도 손에 익어서 고객님께 최고의 시술을 할 수 있게 그 정도가 됐을 때 창업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자격증 취득 후에 연습을 많이 하고 창업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순서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우선은 기술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먼저 취득 전에 연습을 계속 시작하시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원장님, 혹시 컴플레인 대처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연장이나 펌이나 아무리 제가 좋은 시술을 해준다고 해도 고객님이 만족하지 못하실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고객님이 만족하시는 정도까지 다시 재시술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충분히 먼저 상담 시간을 가지고 그 전에 먼저 고객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고객님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 다시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 후에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객님이 마음에 드실 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방향이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원장님, 그럼 지금은 피부 관리 하시는 건가요? 네네. 고객님, 혹시 여기 샵에 다니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혹시 피부 고민이 어떤 것 때문에 샵 다니시는 거세요? 모공 관리도 있고요. 피부가 좀 너무 건조하고 거칠어서요. 그럼 관리 받으시고 나서 좀 개선이 되셨나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다니시는구나. 네. 원장님, 피부 시술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고객님들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피부 타입에 맞게 처방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피부가 시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럼요. 또 지성이신 고객님은 또 거기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고요. 특히 여드름성 피부는 일회성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관리를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혹시 피부 손님 중에 가장 보람 있으셨던 고객님이나 기억에 남는 고객님 있으실까요? 여드름성 피부셨는데 고객님이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셨는데 개선이 되지 않으셔가지고 저희 샵 방문해 주셨는데 1회 받으시고 회원권까지 끊고 가신 고객님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한 3회차 정도 됐는데 피부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님 보면 피부 개선이 많이 되신 고객님들 보면 되게 보람차고 즐겁기도 해요. 그럼 그 고객님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네네. 원장님 피부 관리의 가장 기초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초적인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 클렌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클렌징 후 모공 관리. 모공만 사실 깨끗해도 피부 관리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모공 케어가 가장 중요한 거군요. 네네. 여드름 같은 경우나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거는 모공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원장님 속눈썹 고객님 비율이 높으세요? 아니면 피부 고객님 비율이 높으세요? 거의 대부분은 여성분들 위주였는데 제가 피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비중이 조금씩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피부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성 고객님들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매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육아를 하시다가 이제 직업을 선택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육아와 일을 함께 병행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병행은 가능해요. 대신 제가 더 바빠져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아기가 어릴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을 좀 일찍 보낸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음 아파하거나 좀 미안해하거나 한편으로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긴 하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더 보람차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하는 거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하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육아를 하시면서 제2의 직업으로 뷰티샵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육아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기가 사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거 사실 힘든 일이긴 해요. 근데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만큼 보람찬 일이기도 해요. 제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아기를 좀 유동성 있게 누군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좀 맡기고 또 시술하고 또 그만큼 아기한테 신경 못 쓴 만큼 또 집에 와서 그만큼 아기한테 더 사랑 듬뿍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내가 아기를 놔두고 다닌다고 해서 집중을 못 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그럼 지금 시술뿐만 아니라 수강까지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수강생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나 수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뷰티업이 가장 여성분들이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조그맣게 뭐 샵인샵으로 시작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저는 가장 절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뭘 하든지 간에. 절실함이 없으면 배우고 나서도 뭐 그냥 하지 말,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런 생각 가지고는 어떤 것도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걸 해서 내 기술로 습득을 한 다음에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포기하지 말고 그런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요즘에 1인 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미용업의 현실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 장소만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뭐 각자 오시는 손님은 뭐 내가 궁금해서 오시기도 하고 또 뭐 가격에 있어서 뭐 더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실 때는 굳이 뭐 다른 뭐 샵이 많다. 사실 뭐 오지에서 가서 샵을 하실 거 아니잖아요. 무튼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선 내 실력만 좋으면 요새는 고객님들이 더 잘 아세요. 여기가 시술을 더 잘한다. 어디가 편하다. 이런 거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해서 창업을 하신 다음에 영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원장님이 성장하게 된 계기나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연장이나 펌이 사실 처음부터 고객님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꾸준함. 저도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매출 처음에 2달 30만 원, 뭐 50만 원. 차츰차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조금 제 시술도 좀 실력이 늘어가면서 좀 자신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튼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의 그 변곡점이 어디가 될 것인가. 그것만 견뎌내면 잘 하실 수 있고, 무튼 최고의 내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연습입니다. 아, 비는 시간,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에는 무튼 모델을 구해서 연습을 하시던가, 마네킹의 연습을 하시던가,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그렇게 연습하지 않으시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혹시 원장님 샵을 창업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어볼게요. 제가 사실 결혼을 했고요. 아기도 있고. 네. 근데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기가 생기고 육아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좀 제 나름대로 내 일을 갖고 싶고 또 경력이 단절돼서 어떤 걸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원래 연장이나 속눈썹 시술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거에 다가가기 굉장히 쉬워서 창업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장님, 그러시면 혹시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한 2년 하고 2개월. 2년 2개월 정도 네. 되셨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혹시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 오픈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제가 저번 달에 매출 오프라인 온라인 네. 1,000만 원을 조금 넘겼거든요. 아, 네. 그러셨어요. 그 1인 미용인의 꿈이죠. 1,000만 네. 원. 네. 혹시 어떤 방법으로 매출이 올랐는지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한 2개월까지는 3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큰 꿈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저조한 매출에 좀 좌절을 많이 했었죠. 한 1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출이 막 그렇게 눈에 보일 만큼 오르거나 그러지 않아서. 근데 지금까지 매출이 오르게 된 계기를 찾아보면 조금씩 시술 메뉴를 조금씩은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러 다니고 한 1년 정도는 정말 기차표 끊으면서 다녀서 서울까지도 다니고 부산도 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요즘에 다른 대형 아카데미에서 보면 월 1,000만 원 가능하다고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문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가능은 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올라온 것도 저도 사실 거의 2년이 된 시점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말에 너무 현혹돼서 뭐 창업을 빨리 서둘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누구나 창업을 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매출을 위해서 종목 추가도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종목은 어떤 종목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진짜 제가 반영구랑 속눈썹 펌, 면장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피부, 그 다음에
그다음에 화장품, 온라인으로 화장품 판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소득이 지금 오프라인 소득과 온라인 소득이 같이 나오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미용도 항상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혹시 이 트렌드를 바뀌는 데서 원장님만의 방법이나 혹시 아니면 다 따라가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매번 다른 기술을 배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고전적인 방법을 저는 좀 선호를 하는데 우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속눈썹 연장이나 펌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걸 먼저 잘 하셔야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해서 고객님들이 뭐든 다 트렌드에 맞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또 기본적으로 내가 연장을 했을 때 뭐 유지력이 좋다던가 가지런하게 잘 붙여서 또 고객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족을 하시던가 아니 펌 같은 경우에는 눈매에 맞게 시술을 해서 고객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시술력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면서 고객님께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시술을 하는 게 방법이군요. 네.